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전략 4편. 자녀에게 법인은 황금알을 낳는 절세오리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관련 동영상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1편에서 고객님에게 왜 법인 전환을 고민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4가지 형태의 답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너무 많이 내네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 전환은 어때요? 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장세무사가 이제는 매출도 너무 높아져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곧 되니까 법인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으시고 그동안 안 냈던 세금과 또 가산세까지 추징을 받으시고 야 이제 방법이 없다. 법인 전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나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절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일반적인 증여와의 절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0억 원을 증여할 때 산출세액이 약 30억 원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0억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20억 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을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네, 한번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요. 10년 동안 가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수증자 입장에서는 7, 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되고요.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까지 증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업종은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사치, 향락, 뭐 이런 업종 안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 안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증여 대상, 이렇게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으로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밖에 해당되지 않다는 거죠. 창업요건은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되고요. 7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사후관리는 당연히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징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2가지를 비교해보면 증여를 줄 수 있는 재산의 대상이 창업자금은 부동산 안 됩니다. 현금, 현금이 되고요. 상장주식,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이어야 돼요. 주식. 그리고 한도도 역시 창업자금은 30억 원 한도고요. 가업승계 증여세는 100억 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절세 규모는 훨씬 가업승계 쪽이 더 크겠죠. 이러한 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특례이기 때문에 일몰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더 축소될 수도 있고 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증여 합산 배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 10년 동안 증여재산가액을 다 합해서 누진과세를 적용하죠. 하지만 이 과세특례는 이 일반 증여와 합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속 시에는 무조건 합산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발생 시점부터 과거 10년 동안 증여된 재산가액이 모두 합산돼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빼주는데요.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내가 아니라
뭐 20년 전에 증여를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속 시점에 정산되어도 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법인이 70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을 해서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자녀가 운용을 잘 해서 이 법인이 200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200억 빼기 70억, 130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세금이 얼마가 줄었을까요? 자, 만약에 사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이 200억 원이 상속세 구간이 50%로 가정할 경우에 상속세가 100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70억 원을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50% 세율 구간을 가정하면 35억이 되겠죠. 그리고 증여할 때 증여세 10억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 2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 75억 원을 절세하게 된 겁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이렇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년 이상 법인을 운영해야지만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에 애로가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려서 증여를 하죠. 지분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소득도 분산되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등 배당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법인의 부동산 매도 시에는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법인은 평가액을 주식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다 법인일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를 3, 주당 이익 가치를 2로 반영을 해서 가중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가 10만 원일 경우, 그리고 이익 가치가 5만 원일 경우에 이렇게 3대2 비율로 가중평가를 하게 되면 주당 주식가액은 8만 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플랜을 많이 제안을 했었죠. 자, 이 주당 이익 가치를 5만 원에서 0원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3대2 비율로 하게 될 경우에 8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세법을 바꿉니다. 세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주당 주식가액이 순자산 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지금 10만 원인데 6만 원이니까 80% 미만이잖아. 네. 이럴 경우에는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네. 80%로 그냥 하는 거죠. 왜? 더 적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비교 평가해서 80%로 반영을 합니다. 자산 총액 중에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가 아니라 주당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그대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법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럼 방법이 없느냐?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약 100억 원 정도가 있으셨고요.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증여세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한 40억 원이 나와요. 세금만.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해서 법인 전환을 하고요. 이 법인에서 현금을 일부 마련을 해서 현금으로 또한 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플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플랜은 약 3에서 5년 정도 소요되었고요. 절세 금액이 약 25억 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 기업의 법인 전환을 활용한 사전 증여 절세 방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네, 그래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 자녀 명의의 중소기업을 설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감을 많이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많이 키워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회사 돈으로, 자녀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부모의 회사에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승계할 수도 있는 거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증여자가 60세 이상인 부모여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가 다 없다 그러면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모 및 업종은 30억 원이고요. 고용을 10명 이상 했을 경우에는 50억 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시나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증여 대상 재산은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재산은 제외해야 됩니다. 창업 요건은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에 그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2년 이내 창업과 4년 이내 사용으로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 역시 요건을 위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의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 절세 방안 다른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합병을 하는 거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경우가 바로 비율이죠, 비율. 예를 들어서 자녀 법인이 0.7, 부모 법인이 1로 합병했을 경우에 이 0.7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조정이 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핵심을 정리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걱정되는 자산가 이런 분들은 법인을 잘 활용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소득세도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는데 중복해서 활용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의 분할이라든가 합병을 통해서 절세로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분할과 합병을 통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